그래요. 제가 그 파일을 하나 보냈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시고요. 오늘 실습할 내용인데 입력을 해도 되는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습 파일을 올렸어요. 원래는 같이 입력하면서 하나씩 하면 좋은데요. 이제 여러분이 한글도 좀 느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실습 파일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한 친구들은 실습 파일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듣지 않고 동영상 강의로 듣는 친구들은 이 강의동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강의 들으면서 같이 실습 파일 열어서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제가 과제 올린 거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1교시부터 듣고 2교시 들어야겠지. 그래서 1교시 듣고 여러분이 제가 낸 과제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이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음, 출석을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여기 온 친구들만 제가 기록은 해 놓을게요. 일단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제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화면으로 강의 자료 보면서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줌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뭐 장비가 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좀 수업 끝나고 한번 더 살펴보고 줌으로 제 노트북과 연결할 수 있으면 해서 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그렇게도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대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이강의동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워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짝 뭐 말씀 보여드렸나요? 네, 파일 열는 거 정도는 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워드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워드 시작 그리고 글꼴, 단락 설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요. 워드 시작과 종료, 그리고 워드의 기본 화면 구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백스테이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오늘 한번 배우면 이제 뭐 워드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엑셀에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배워 놓으시면 다른 곳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PDF 문서를 워드에서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PDF 문서 불러오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꼴 여기서부터는 우리 워드 뭔가 내용을 입력해서 내용을 꾸미는 그런 작업이에요. 외국 친구들이라 뭐 서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글꼴은 이제 글자의 서체도 어렵나요? 네, 뭐 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폰트 사이즈,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글자를 예쁘게 꾸미는 거에 관련된 게 서식입니다. 그래서 글꼴, 서식, 단락 서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글자를 예쁘게 꾸민다든지 문단을 예쁘게 꾸민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한 단락에 단락 위, 단락 아래 간격 같은 거 이런 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하기 붙여넣기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스타일이라는 것은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목을 입력했어요. 근데 이 제목을 매번 많이 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제목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제목을 할 때마다 그 스타일을 바꾸는 것보다는 스타일을 한번 정해 놓고 그 스타일을 제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요 서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입력을 하다 보면 숫자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1.1, 1.2, 1.3, 2.1 이렇게 이런 거를 개요라고 하는데요. 요것에 대한 서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들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남는다면 뒤에 표도 한번 표에 대한 것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봄이 다 지나간 것 같아. 봄꽃이 다 떨어지고 오늘 이렇게 학교 오면서 봤더니요. 벚꽃들이 거의 이제 잎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벌써 이제 꽃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콧물도 나고 막 이랬었는데 또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고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예쁜 목소리로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워드 시작과 종료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러분하고 강의 자료를 볼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워드 프로그램, 워드 파일을 실행시켜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는요. 여러분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이런 거 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강의자를 열어놓고 저랑 같이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곳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을 학습하고 있는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한 강의 자료를 열어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계속 저랑 같이 이렇게 워드 파일 열어서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워드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 일단 뭐 여러분 너무 잘하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쭉 이렇게 이론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실습 바로 시작할게요. 워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워드 프로그램 깔려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학습을 할 거고요. 굳이 워드 2016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워드 프로그램 2010 버전 이상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2010 버전 이상은 깔려 있어야 돼. 혹시 워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빨리 워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월 단위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365 이거는 이제 월별로 얼마씩 이렇게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뭐 돈을 주고 라이센스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꼭 프로그램 구입한 후에 이걸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 눈으로만 보고 끝내면 안 돼요. 같이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실습하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바로 워드 시작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워드 프로그램 지난주에 제가 윈도우 10 뭐 이런 유틸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찾기 버튼 돋보기 아이콘 클릭해서 여기 워드 영어로 WRD 이 정도만 이렇게 검색하시면 워드 2016 또는 뭐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워드 프로그램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색 클릭하면 바로 실행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요. 잠시만요. 그게 없네요. 자, 바로 열기 버튼 눌러서 실행할게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요 화면 보이시죠? 열기 바로 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으로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눌러 주시면요. 여기 이제 밑에 윈도우의 밑에 작업 표시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요게 고정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이렇게 워드라는 걸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열기를 누르지 않아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 놓으면 제가 이거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직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안 열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아래 작업 표시줄에 맨 마지막에 워드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클릭하면은 바로 워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처럼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한 번에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놔서 이제 제가 열기를 했는데 자, 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워드 파일이 있어서 제가 워드 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워드 파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릴 거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 바로 워드 파일이 열리기 때문에 굳이 워드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도 바로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워드 파일을 있을 때는 바로 열 수가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워드 파일을 만들 거야. 새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서 새로 만들기를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워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켜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X 눌러서 닫을게요. 이렇게 워드 프로그램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워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자,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워드 최근 항목이 왼쪽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가운데는요, 새 문서도 있고 또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워드 서식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위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 창이 있고요. 여기에 직접 서식 파일을 검색해서 온라인에서 여기 그 검색된 파일을 찾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보고서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보고서. 여러분 타이핑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제가 한 번 더 다시 쳐볼게요. 보고서라고 입력하고요. 검색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에 관한 여러 가지 온라인 서식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운 받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로 보고서의 형식들 그리고 논문 같은 것도 여기 이제 논문 형식들이 있어요. MLA 스타일 논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논문 뭐 이렇게 짧은 에세이 간단한 글쓰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서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형식으로 보고서를 쓸 건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여기서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요거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사진이 있는 학생 보고서라는 걸로 클릭하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만들기라는 버튼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 독서 보고서, 기말 페이퍼 또는 기타 기본적인 학교의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서식 파일 다운로드하고 이거는 이제 표지인 거야. 표지 안에 뭐 사진 하나 넣겠다라는 거고 이 사진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면 돼. 자,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 또는 뭐 그림 바꾸기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바꾸기 이렇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시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파일에서 이렇게 누르고요.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제 찾아요. 제가 스크린샷 하나 갖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있었던 그림은 없어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그림은요 또 여러 가지 서식에 들어가서 또 여기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요 삽입 부분에 나왔을 때 요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고서 제목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말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뭐 부제는 뭐 외국인 학생들의 선문대학교 뭐 적응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급하게 생각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름 쓰고 강의 제목, 날짜 이렇게 다 어디에다 뭐를 써라라고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 부분을 그냥 클릭하고 이름 이순주 그리고 강의 제목은 이미 여기 했으니까 그냥 요거는 안 해도 되니까 뭐 딜리트 이렇게 눌러서 지워줘도 되고요. 날짜는 2023년 4월 뭐 8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뭐 제목이 아니고 뭐 다른 식으로 써도 되겠죠. 뭐 컴공과 아니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컴퓨터 공학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지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 이제 2번 페이지에 가면 여기 본문 뭐 제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내용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여기에서 쓰라고 하는 부분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하면 돼요. 본문 내용 입력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본문 내용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고서도 정말 빠른 속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일 메뉴에서요, 새로 만들기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서식들 여러분이 직접 다운받아서 온라인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내가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새 문서 이걸 눌러서 해도 되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식들도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 문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이제 워드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 이제 이 문서를 하나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방법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파일 바로 위에 보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요 위에 보시면 요거는 빠른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부분에 빠른 실행 도구 빠르게 실행하고 싶은 도구들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거든. 지금은 저장하기 그리고 실행 취소 그리고 다시 실행 이렇게 세 가지만 있거든요. 여기에 더 많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눌러서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기도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아이콘 생겼죠. 그리고 다시 눌러서 뭐 열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래서 열기 버튼도 여기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눌러서 그리고 이제 인쇄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이게 좋아요. 왜냐면 인쇄를 미리 볼 수 있거든. 인쇄 버튼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인쇄를 미리 보고 어떤 식으로 인쇄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인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 요거 눌러서 요것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표 그리기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제가 넣고 싶은 건 여기 없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 눌러서요. 맨 밑에 보시면 기타 명령이라고 있어요. 기타 명령. 그래서 기타 명령 누르시면요. 더 많은 명령들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어떤 거 많이 쓰지? 여러분은?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도형 넣기를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 쭉 밑으로 살펴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그거 넣으시면 되고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넣고 싶은 건 없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명령어 선택 이 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더 많은 명령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을 넣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명령들만 들어있었고 그 외에 여기 보시면 파일 탭, 뭐 홈 탭, 삽입 탭 여기 엄청나게 많은 또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접 들어가서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삽입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삽입 탭에 뭔가를 입력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 워드 아트라든지 그다음에 그림 삽입이라든지 날짜 및 시간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제가 그림 삽입하는 요거 하나 추가로 해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그림 삽입하는 아이콘이 추가됐어요. 그 명령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굉장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제가 넣었던 여러 가지 명령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이거 너무 지저분해 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다시 눌러서 여기 위에 있는 체크 표시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누르면 해지가 되고요. 그거 말고도 아까 제가 또 명령 넣었던 거 있죠. 기타 명령 여기 들어가시면 그림 삽입 있었잖아. 그걸 다시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명령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해도 되고요. 그리고 파일이란 탭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그다음에 밑에 네 번째 저장하기라는 버튼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컨트롤 키하고 S키를 누르는 방법이에요. 단축키라고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S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하기 위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폴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폴더 찾아보기 눌러서요. 제가 만들었던 폴더 어디 있냐면 바탕화면에 있어. 바탕화면에 2023 오피스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저장해 볼게요. 기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저장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새롭게 다른 이제 뭔가를 변경을 했어. 기말 프로젝트 아니야. 중간 프로젝트로 한번 다시 또 다른 걸로 뭐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어쨌든 지난번에 했던 거를 가져와서 뭔가 다른 내용으로 완전히 바꾸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겠지.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컨트롤 S는요. 처음 저장할 때 컨트롤 S야. 그래서 작업하다가 중간중간 저장할 때는 컨트롤 S를 누르면 되는데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가 뭐가 있냐면 F12가 있어.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제 강의 자료에도 있는데요. 강의 자료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라고 되어 있어? F12라고 되어 있죠. 요거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냥 저장할 때는 컨트롤 S. 요거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모든 친구들은 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컨트롤 S를 하면 저장하기가 되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컨트롤 S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F12 누르시면 돼요. 자, F12를 영어 F 누르고 12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펑션 키가 F1부터 F12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12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 잠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저랑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은 뭔가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요. 채팅창을 눌러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 참여한 친구들은 채팅창에 누구누구 출석합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주세요. 요거 다 채팅창 다 내용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구 출석했어요? 라고 채팅창에 주시기 바래요. 자, 계속 이어서 수업할게요. 지금 이렇게 파일에서 저장 버튼 누르는 게 컨트롤 S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는 F12 요거 두 개 잘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2 눌러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볼게요. 자, 기말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거 지우고 중간 프로젝트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장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제가 파일을 저장한 거예요. 중간 프로젝트, 기말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지금 저장이 된 거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은 했어. 그러고 나서 막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한 후에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종료는 뭐 X 누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요. 파일 메뉴 들어가시면 종료가 없네요. 닫기밖에 없네요. 닫기. 하시면 지금 현재 문서만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X를 누르면 닫아지는데 그거 말고 Alt F4 이것도 Alt 키를 누르시고요. Alt 키를 누르시고 위에 있는 펑션 키인 F4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워드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었고요. 자, 아까 열었던 파일들은 왼쪽에 보시면 최근 항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중간 프로젝트, 기말 프로젝트 두 개 지금 생성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거기다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새 문서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새 문서 연 후에 이제 한번 워드의 기본 화면 구성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살펴볼 내용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어디 있다 그랬지? 프로그램의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자, 아까 저랑 같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위에 있는 부분, 추가랑 여러 가지 가능하는 내용들은 오른쪽 끝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명령들을 추가할 수 있고 더 많은 명령들도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넣어서 한 번에 클릭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문서 1 마이너스 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이에요. 제목 표시줄. 네, 제목이 표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창 조절 버튼이 있어요. 자, 창 조절 버튼은 오른쪽에 보면 최소, 그 다음에 뭐 최대, 그리고 X, 닫기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화시키는 버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크기로 복원하는 버튼, 그리고 세 번째는 닫기 버튼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피스 파일 탭이 있어요. 파일 탭. 파일 탭.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렇게 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홈 탭이고요. 그 다음 삽입 탭,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씩 눌러서 또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요렇게 위에 있는 요 메뉴들을 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파일 탭뿐만 아니라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자, 이런 식으로 쭉 보기 탭까지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지금 홈 탭을 열었을 때 밑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이 메뉴들이 있어요. 지금 홈 탭을 한번 클릭해 보면 클립보드 그룹, 그 다음에 글꼴 그룹, 단락 그룹, 스타일 그룹, 편집 그룹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파일 탭 밑에 파일 탭 밑에는 아래에 뭐 클립보드 그룹, 그 다음에 글꼴 그룹, 그 다음에 단락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들이 있고요. 그룹 안에 이제 명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홈 탭에는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자주 쓰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글씨를 입력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서체를 변경하잖아요. 그래서 홈 탭에 보면 이렇게 서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체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기를 또 변경하잖아. 그래서 크기 이렇게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색깔 같은 걸 또 변경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굵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기울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기울임체.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럼 밑줄. 네. 근데 밑줄 옆에 보면은 그 화살표가 있는데 눌러보시면 밑줄도 종류를 굉장히 많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굵은 줄, 점선, 파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물결 밑줄도 있어요.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밑줄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이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 들어가서 자세히 그 단락 뭐 글꼴 상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선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이 부분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취소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첨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첨자는 뭐냐면 밑에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 CO2, CO2 또 뭐 H2O 이런 게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에서 이 2번, 요 2라고 하는 거, 뭐 H2의 2, 이런 거는 첨자로 들어가잖아. 이 부분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아래 첨자, 그리고 이 부분 H2O에서 이것도 아래 첨자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위 첨자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3의 4승 더하기 2의 3승. 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면 34 더하기 23이잖아요. 근데 4를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위에서 위첨자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갔지. 그리고 2에 3승 이런 식으로 해서 위첨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있는 명령들로 간단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이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것들도 이제 쭉 살펴보면 그 크기를 글자 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15로 하고 싶어요. 15는 여기 없네요. 그럼 직접 입력할 수 있어. 15. 15라고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15 크기만큼 입력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이게 15가 어느 정도 큰지를 잘 모르겠어. 조금씩 키워가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여기 숫자 오른쪽에 보면 가라고 해서 조금 크게 하는 거 있지? 이게 글꼴 크기 크게예요. 이걸 누르면 조금씩 한 단계씩 커지는 거야. 그리고 왼쪽 걸 오른쪽 걸 누르면 이제 한 단계씩 작아져서 이 정도 크기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할 수 있게끔 글꼴 크기 크게, 글꼴 크기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거는 영어에 해당하는 거야. 영어 한번 써볼게요. Hello, everyone. 자, 자, 이렇게 제가 영어를 썼는데요. 지금 제가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고요. 또 요것도 대문자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거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요 AA라고 써 있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문장 첫 글자를 대문자로 또는 소문자로 또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저는 문장 첫 글자는 대문자로 했잖아. 그럼 요걸 다 소문자로 만들고 싶어요. 또는 또 눌러서 이걸 다 대문자로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영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어를 대문자 소문자 썼을 때 뭐 첫 글자 대문자로 안 쓴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워드에서 전부 다 잡아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여기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어 작업할 때는 이 부분 대문자, 소문자 변환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은 서식에 관련된 부분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보면은 자, 이 부분 제가 이렇게 크게 뭐 서체 한번 볼게요. 서체도 제가 이쁜 제가 잘 쓰는 서체 예를 들자면 제가 요 코펍 도둔체 요 서체를 잘 써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서체도 쓰고 15포인트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작업한 서체라든지 크기 이 부분을 다른 곳에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요. 여기 왼쪽에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은 페인트 분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컨트롤 시프트 C라고 단축키도 있는데요. 외워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거 그냥 눌러도 돼. 한 번 누르면 한 번만 복사할 수 있고요. 두 번 누르면 여러 번 복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 번만 눌러볼게. 딱 눌렀어요. 그럼 지금 서식을 복사한 거야.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에 이렇게 페인트 분 모양이 따라와요.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삽입 탭에 넣은 서식을 요 부분 제목 표시줄 요 부분에도 똑같이 넣고 싶어요. 그럼 요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여기에 삽입 탭에서 사용했던 퍼브 도둠체하고 15포인트로 사용했던 그 서식을 여기도 똑같이 사용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사용했는데 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밑에도 계속 이 서식을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 여기 다시 마우스로 여기 이 서식을 사용할 거고 더블 클릭 두 번 클릭을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자 여기도 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곳에는 다 이 서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넣는데요. 지금 내가 여기 서식을 썼더니 이 서식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서식이 이제 아까 내가 적용했던 서식들이 이렇게 다 지워지고 그냥 일반 서식이 맑은 고딕의 1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잘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식을 다 지워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식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거 페인트 분 모양 한 번 누르면 한 번만 서식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 누르면 여러 번 내가 원하는 만큼 서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서식을 막 적용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서식은 그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서식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제 했어. 그래서 여기도 넣고, 뭐, 여기도 넣고, 자, 위에 부분은 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ESC 키 눌러도 되고요. ESC는 키보드의 가장 왼쪽 상단에 있어요.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서식 복사하고 있어서 요 부분 페인트 분 모양이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한번 다시 누르시면 이제 더 이상 서식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되셨으면 채팅창에 한번 글 남겨주시고 너무 빠르면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그리고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메뉴 설명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입력하는 거 여러분도 하면서 조금씩 입력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 이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홈탭에 있는 조금 많이 자주 쓰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제 강의 자료의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먼저 이렇게 실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락 그룹에 보시면 요거는 뭔가 이제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엔터를 치기까지 요것을 한 단락이라고 해. 여러분이 지금 저는 엔터를 한 줄에 한 개씩 다 엔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엔터가 한 줄에 한 개씩 안 나와 있고요. 좀 제가 길게 써볼게요. 자, 제가 세 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세 줄을 썼으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 끝에 가보면 자, 이렇게 한 줄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엔터, 요거는 단락 바꿀 때만 나오는 표시거든요. 근데 이 표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끝에는 없어. 첫 번째 줄에도 두 번째 줄에도 없고 마지막 줄에 제가 여기까지 입력한 요 부분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지금 제가 작업을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 거야. 그래서 한 단락이 한 줄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줄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 한 단락, 이 전체 요 단락이 어떤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내어쓰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이 단락이라는 그룹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락에다가 뭔가 글머리 기호를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체크 표시 딱 한다면 이 전체 세 줄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 단락 기호 앞에 아니죠. 그 글머리 기호라고 해야 되죠.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글머리 기호가 사용되는 이 전체 여기가 한 단락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은 전체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세 줄이 한 번에 쏙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볼게요. 제목 표시줄에 한번 제가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가 요 제목 표시줄 요 한 줄이 단락이기 때문에 한 줄에만 요 끝에 이렇게 단락 줄바꿈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이 한 줄일 때도 있고 여러 줄일 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단락에 관여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 누르면 요거 이 단락에만 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있죠. 요거는 오른쪽 정렬 그럼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단락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는 게 단락이라는 그룹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또 요것도 실습해 볼 건데 미리 어떤 글씨에다가 여러분 스타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 굉장히 뭐랄까요? 귀여운 스타일, 그리고 엘레강스한 스타일 이런 식으로 스타일 그런 식으로 할 때 스타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서도요. 이 스타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제목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제목에 맞는 스타일을 넣었어. 그러면 요거는 제목 스타일이 되는 거야. 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제목을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가 오늘의 학습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주로 이제 가운데 있고 좀 크고 크기도 크고 좀 진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여기에서 워드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스타일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에 제목 스타일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밑에 거 이 부분은 이제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내용에 알맞는 스타일을 한번 넣어볼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표준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거의 이제 그 표준이니까 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준으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야. 제목과 표준. 근데 사실 여기에 그 표준에요. 글꼴 크기는 안 바뀌었네요. 글꼴과 글꼴 크기. 그래서 그냥
왼쪽 정렬 뭐 요 정도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여기 없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스타일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찾기, 바꾸기, 선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홈이라는 탭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과 그룹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각각 그 다른 그룹에 있는 것들도 다른 탭에 있는 것들도 그 위에 있는 제목 예를 들자면 삽입이라는 탭에는요 뭔가를 여기에 그러니까 인서트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표도 삽입할 수 있고요. 그림도 삽입할 수 있고 도형도 삽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와 관련이 되는 게 삽입이라는 메뉴고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꾸며주는 거겠지. 그래서 내용을 예쁘게 디자인해주는 그런 것들이 디자인이라는 탭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에 테두리를 뭐 넣는다든지 그다음 전체적인 내용들을 디자인한다든지 디자인 탭에 가시면요. 여기 한 번에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 미리 보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내용들이 여기 워드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이아웃은요 전체적인 이제 용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그다음에 여백은 얼마로 할 건지 그다음에 요거의 단 크기 우리 레이아웃 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텍스트는 가로 방향으로 할 거냐 뭐 세로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또 단을 1단으로 할 거냐 뭐 2단으로 할 거냐 이런 전체적인 큰 틀 이런 걸 잡아주는 게 레이아웃이라는 거. 그리고 참조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뭐 목차라든지 색인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각주라든지 미주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참조라는 탭이야. 그리고 이제 이 참조라는 탭은요,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쓸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아마 이런 참조 부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편지 하시면 사실 워드는요 예전에 편지 요거 그 봉투하고 레이블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예전에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막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받는 사람 같은 것들도 여기다 입력해 놓고 뭐 봉투, 레이블 이런 거를 출력해 가지고 다량의 뭐 문서 같은 것들, 편지 같은 것들을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 있어. 그래서 편지라는 걸 이렇게 탭이 따로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도 우리 여러분하고 학습하면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검토라는 것은 뭐 뭔가 이제 맞춤법을 검사한다든지 그다음에 단어의 뭐 개수가 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메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는 게 이 검토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화면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읽기 모드 하면은 뭐이 화면을 우리가 읽기 모드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여러분이 뭐 메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단지 읽을 수만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읽기 모드 닫기가 어디 있죠? 왜 없죠? 이게 버전이 달라가지고 읽기 모드 닫기가 있는데 이걸 바꿔볼게요. 자, 혹시 읽기 모드로 했을 때 다시 요거 바꾸고 싶으면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가요. 읽기 모드고요. 두 번째 아이콘이요. 인쇄 모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워드 화면이고요. 마지막은 웹 모양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밑에 항상 떠 있는데요. 읽기 모드를 보고 싶으면 첫 번째 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작업하는 인쇄 모양으로 보고 싶으면 두 번째 거, 그리고
웹에서 게시했을 때 보이는 모양을 보고 싶으면 세 번째 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기 모드 들어가 봤고요. 인쇄 모양이 지금 현재 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웹 모양 있고요. 또 여기에는 개요 모양, 초안 모양도 있습니다. 개요 모양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개요처럼 뭔가 그 개요의 그 아이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점들이 이렇게 쪽쪽쪽 찍히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개요로 한 번에 후루룩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인쇄 모양으로 갈게요. 보기 들어가서 그거 이외에도요. 이제 눈금자라든지 눈금선을 내가 표시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눈금자, 눈금선 그리고 왼쪽에 탐색창도 표시할 수 있고요. 클릭을 다시 누르면 해지가 됩니다. 대부분 눈금자는 여러분 많이 표시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눈금자 표시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표시되는 거는 글자의 수예요. 그래서 지금 44자까지 한 줄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45자 이 정도까지 넣을 수 있네요.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요. 이 눈금에 대한 그 표시 방법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차차 하도록 하고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몇 퍼센트로 보겠다라는 걸 직접 백분율로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지 넓이에 맞게 보겠다라면 이렇게 페이지 넓이에 맞게 볼 수도 있고 여러 페이지를 보고 싶다 하면 여러 페이지 이렇게 눌러도 돼요. 자, 이렇게 보기 확대 축소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여러 페이지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창이라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창으로 또 다른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다양하게 여기 보시면 문서 1 뭐라고 해야 되지? 세미콜론 2라고 되어 있지. 이게 새 창으로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작업 같은 거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창을 열 때는 새 창이라는 걸 열 수 있고요. 그럼 창을 두 개 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렬도 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여기 보시면 문서 1-1 요거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열어서 비교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창을 여러 개 열었으면 이제 창 전환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창으로 전환할 건지 여기에서 이제 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1-1로 열 건지 1-2로 열 건지 이렇게 해서 정하면 지금 내가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창 전환을 통해서 열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나누기인데요. 나누기는 창을 이제 두 개로 나누고 싶다라고 할 때 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나누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이 창을 나누잖아요. 잠시만요. 갑자기 명령어가 안 먹어져서 다시 해볼게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창을 여러 개로 나눴을 때 Alt F4 누르면 창 닫히고요. 그러면 창이 이제 다시 문서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창을 막 열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Alt F4 눌러서 창 닫아주시면 도로 이제 원본으로 회복이 됩니다. 창 전환 이렇게 눌러서 지금 보니까 문서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창 전환했을 때 창 닫는 방법 확인해 봤고요.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려고 그랬는데 나누기 이렇게 하면 창이 밑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두 개로 보이지. 그래서 창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만약에 비교하고 싶다. 아래쪽에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위에는 1페이지를 보고 싶고 밑에는 2페이지로 가서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창 나누기 아니면 새 창 이렇게 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새 창을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창 나누기로 이렇게 해서 볼 경우가 많아요.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같은 창에서 보고 싶을 때 나누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누지 않음 누르시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창 나누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작업을 한 그 문서 안에서 두 가지의
페이지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 자료가 어디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냐면 시작과 종료,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제가 쭉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홈 탭, 삽입 탭, 그리고 디자인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참조 탭, 편집 탭, 그리고 검토 탭, 보기 탭까지 쭉 다 여러분하고 공부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실제로 작업할 건데, 사실은 그 워드에서는 바로 가기 키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Alt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서 Alt, 워드에서 Alt 키를 누르잖아요. Alt 키를 누르면 위에 보시면 뭐 1부터 1, 2, 3, 4, 5, 6, 7 이런 거 나오고 F, H, N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나와요. 그래서 Alt 한번 제가 F를 해볼게요. Alt 눌렀으니까 바로 F만 누르면 이렇게 그 처음에 파일 탭 있었지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단축키가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N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요 워드에서 작업할 수 있다. Alt키만 누르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의 단축키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를 눌러볼게요. H 누르면 홈탭이잖아. 그럼 홈탭에 안에 있는 명령어도 전부 다 단축키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중에서 제가 뭐를 해볼까요? FF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 이 부분이 서체를 조정하는 거야. 서체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고르셔야 되죠. 그것도 지금 여기 선택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를 골라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마켓, 산스, 서체라는 걸로 이제 작업이 된 거야. 마우스로 설정하고요. 다시 Alt 누르고 홈 탭이니까 H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크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FS 누르면 크기가 가. 그래서 그것도 아래쪽 화살표로 이렇게 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마우스가 없었을 때 가끔 뭐 마우스가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Alt 키 눌러서 전부 다 뭔가 키보드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혹시나 마우스를 못 사용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워드 작업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Alt키 누르고요. 다시 F를 눌러서 이게 파일 탭을 이동해 볼게요.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백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정보에서부터 옵션까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열기라든지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백스테이지는요. 워드 문서에 관한 명령을 제어하는 창이야. 그래서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여기 정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오른쪽에 보면 크기는 이렇게 아직 저장되지 않은 페이지는 1페이지, 단어 수는 2개라고 되어 있네요. 단어가 2개 있다는 거야. 총 편집 시간 2분이 걸렸대. 그리고 제목 추가 여기 하면 제목도 추가할 수 있고요. 태그, 설명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수정한 날짜, 만든 날짜 오늘 오전 9시 51분에 만들었대. 이런 전체적인 정보들 여기도 확인할 수 있고 만드니 들어가서요. 만드니 같은 것들도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오피스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피스 백스테이지에 이런 것들도 있고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옵션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것들도 제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백스테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첫 번째 시간 하겠고 이제 1장 실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자, 요거 다음이 이제 1장 실습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바로 시작해서 할 건데 미리 요거 좀 입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신입생 특강 안내 2023년도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쭉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 한번 조금 타이핑이 느린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저랑 같이 저도 입력할 거니까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55분이니까 10시 5분까지 10분 쉬고 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